트럼프가 미친 사람이 아니라 미친 척하고 싶어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관세라는 무기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한번 꿀안쳐 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벽에 막힌 거죠. 그러면 관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금 써야 될 거라고 봐요. 지금 2019년부터 시작했던 중국에 대한 테크 산업의 압박, 이런 것들이 2019년에 화웨이에 대한 제재로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제2의 화웨이 사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나? 우리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석현 기자님 모셨습니다. 기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특별히 또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사실 기자님께서는 유튜브 씬에서는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채널에 많이 출연을 해주셨었잖아요. 그래서 두 분 간의 또 그 관계에 있어서 제가 이웃 채널이자 또 구독자로서 굉장히 또 흥미롭게 보고 있었다가 최근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서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으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기자님을 따로 초빙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유리기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더 설명해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됐거든요. 일단은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채널 처음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키포스트 안석현 기자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콘텐츠 팀장 맡고 있고요. 저는 2007년에 기자 생활 시작해서 주로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전지 이쪽 테크 산업을 쭉 취재를 해왔습니다. 중간에 한 2, 3년 정도 빼면은 계속 이쪽 산업을 보고 있었고, 지금 현재 키포스트에서는 콘텐츠 팀장 맡으면서 여러 올라오는 기사들을 제가 쓰기도 하고 뭐 편집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키포스트 유튜브 채널 운영도 하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관세가 시장에서는 가장 큰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이 요즘에는 그냥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나 이거에만 좀 계속 초점을 맞추실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IT 업계에도 이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분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국내 IT 업계에서 지금 트럼프 관세에 어떤 영향을 좀 받고 있고 앞으로는 좀 어떤 영향을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이 14일 월요일 이제 오후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오기 전까지 계속 뉴스를 검색하고, 그리고 어제가 이제 주말이었어가지고 계속 뉴스를 봤는데 아시겠지만 계속 바뀌었죠. 그쵸. 트럼프의 뭐 언행이나 아니면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글들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이 도대체 어떤 관세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몰랐었는데, 그렇죠. 이제 가장 최근에 올라왔던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저는 그러니까 결론만 놓고 보면 불확실성이 아직 상존은 하지만 좀 많이 거쳐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전선을 조금 후퇴하고 있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최악은 저거잖아요. 보편 관세가 10%, 그 다음에 상호 관세가 15%, 합쳐서 25%에, 그 다음에 중국의 세트 업체들이 145%의 관세를 물게 되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세트의 디맨드 자체가 확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 수출하는 것도 관세가 붙고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디맨드가 줄어들면 이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하나 다 전선이 뒤로 물러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일단 보편 관세는 유지를 하게 했지만 뭐 10%인 거고, 그렇죠. 상호 관세는 90일 유예를 일단 해놨고, 네. 그 다음에 중국에 매기는 그 145% 관세 중에서 반도체와 아니면 그 테크 관련된 세트 회사들, 여기에 물리는 관세는 한 달 안에 따로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도에 따라서는 한 달 안에 발표할 거다, 다음 주에 발표할 거다, 뭐 베리순 발표할 거다,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어쨌든 미뤄놨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트럼프의 스타일을 봤을 때 이거는 조금 무리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잘 된 거죠. 그만큼 이제 전선이 뒤로 물러가고 있다는 거는 우리 산업이 처해지는 좀 어려움 자체가 좀 마일드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짜 너무나 말씀하신 게 공감이 되는 게, 하루하루 말이 달라지니까 이걸 뭔가 어떤 걸 기준으로 삼고 이게 봐야 되는지가 참 이제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 같은데, 가령 최근 이제 뭐 반도체를 비롯한 뭐 스마트폰 쪽도 계속 뭐 날마다 뭐 이랬다가 뭐 그런 적 없다 막 미루기도 했다가 진짜 도무지 갈피를 못 잡겠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럴 때는 차라리 하루하루 일어나는 뉴스를 보지 않고 그냥 대전제들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속된 말이지만 미친 사람이 아니라 미친 척하고 싶어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내가 벼랑 끝 전술까지 쓸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인지시켜 주고 싶은 거지 진짜로 미친 게 아니라는 일단 그 전제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미국에서 1년에 스마트폰이 몇 대 팔리는지 봤더니 네. 1.2억 대 정도 팔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이 한 4천만 대 정도 팔립니다, 1년에. 합치면 1.6억 대 정도가 이제 수요가 매년 일어나는데 미국 인구의 절반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미국 인구의 절반이 매년 소비하는 그 품목이 한 140% 이상 비싸진다라고 봤을 때 과연 어느 국민이 이걸 이해하겠냐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트럼프도 정치인이고 표를 갈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물론 이제 대선에는 이제 못 나오고 그 후에 자기네 정권이 좀 이어지길 바라겠지만, 그런 구조로 봤을 때도 이 엄청난 관세, 소비자에 대한 관세를 끝까지 밀어붙이기는 사실 처음부터 어렵진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던 그 대전제를 깔고 봤을 때 한국의 이 트럼프 2.0 시대 정권 하에 국내 IT 업계 앞으로의 좀 향방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크게 밸류가 훼손될 가능성은 좀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반도체를 직접 수출한 네네.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봤을 때는 한 5%에서 7%요 사이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중국을 통하거나 아니면 대만을 통하거나 해서 세트 상태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거지. 네. 미국으로 바로 우리가 관세를 물면서, 그러니까 수입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관세를 물면서 수출되는 거는 그렇게 또 비중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미국에다가 또 팹을 더 짓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우리 내부 역량 안에서 좀 컨트롤러블하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중이고, 단지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건 한 2024년 초 아니면 말 요때 뉴스를 한번 쭉 검색해 보시면, 그러니까 AI 서버라고 하죠. 이 서버 업체들 중에서 우리가 미국에 공장을 짓겠어요 라고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폭스콘이나 아니면 뭐 퀀타 뭐 이런 데들 있거든요. 네. 요런 대만 회사들하고 그 다음에 뭐 슈퍼마이크로라고 하는 미국 회사가 있죠. 요런 회사들도 미국 내에 짓기 시작했어요. 그럼 요런 것들은 길게 보면 우리가 미국에다가 직접 수출해야 하는 반도체의 양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요런 부분은 좀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중국을 통하거나 대만을 통하거나 하는 이런 물량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마음을 좀 놔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네, 워낙 말이 자주 바뀌는 사람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그렇게 좀 낙관적인 시각을 좀 더 키웠습니다. 네. 또 한편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앞선 1기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는 그러면 국내 IT 업계가 좀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었나요? 그때는 부정적이었다 말았다, 부정적으로 갈 뻔했는데 괜찮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 뉴스 검색해 보시면 폭스콘이라고 하는 회사가 트럼프 1기 때 우리가 1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위스콘신에다가 LCD 공장을 지어줄게요 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때 이제 트럼프가 직접 가서 그 위스콘신에서 착공식에도 참석을 하고, 뭐 테리고 회장이 또 와가지고 같이 인사도 하고 엄청나게 세레머니를 크게 했는데, 그 프로젝트를 보면서 아, 이제 앞으로는 LCD도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나라 당시에는 이제 삼성이나 LG가 다 LCD를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LCD도 미국에서 생산해야 되는 날이 머지않아 오나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트럼프의 인기가 사그라들었잖아요. 1기 때. 사그라들면서 폭스콘은 입을 싹 닫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프로젝트가 좌절이 됐어요. 뭐 할게요 하다가 이제 정권 바뀌고 나니까 못하겠네요 해가지고 그 땅이나 뭐 위스콘신에 있던 마련했던 부지 이런 것들은 다 다른 회사에다 매각을 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트럼프가 지금 이런 엄청난 관세 전쟁을 일으키는 명분으로 내세운 게 우리 리쇼어링을 일으켜야 된다. 예. 우리가 이 관세를 부과하면 해외에 있는 공장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국내에 일자리가 창출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는 아주 장기적인 효과거든요. 아마 트럼프 임기 내에 그게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 공장 하나 옮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최소 2년, 3년, 길게 걸리면 5, 6년의 안목을 놓고 해야 되는 일인데, 과연 트럼프 안에 리쇼어링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관세에 따른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 상승은 아주 직접적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치인인 이상 사실 내 임기 뒤에 일어날 리쇼어링이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지금 당장 우리 소비자들이 지갑을 크게 열어야 되고 뭐 가처분 소득이 빠지고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저는 이게 1기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페이드 아웃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이거를 계속 들고 갈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네. 예전 1기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찌됐든 이렇게 지금 관세 분쟁을 하는 게 뭐 미국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리쇼어링 목적인 것 같긴 하지만 이제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중국과의 그런 분쟁, 네. 패권 싸움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또 그때 중국과 지금의 중국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그때처럼 막 중국이 굽히는 모습은 또 막상 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일단 관세라는 무기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한번 꿀안쳐 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벽에 막힌 거죠. 그러면 관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금 써야 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2019년부터 시작했던 중국에 대한 테크 산업의 압박,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주요 장비를 수입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소재나 부품 이런 것들도 통관이 되지 못하게 막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2019년에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이 산업 밖에 계시는 분들은 되게 아주 높은 수준의 어떤 철벽이 쳐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뭐 반도체 장비나 부품 회사 뭐 이렇게 사장님들 만나보면 굉장히 우회로가 많아요. 아직도. 사실 2019년부터 그렇게 옥죄였으면 지금쯤 반도체 회사 몇 개 넘어지고 그래야 될 텐데 중국에서 SMIC, 뭐 CXMT, YMTC 이런 데들 건재하잖아요. 그렇게 건재할 수 있는 이유가 프록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두각시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을 통해서 많이 이게 장비를 수급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미국이 이거를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모르지 않으면 왜 놔두고 있냐? 이게 미국 기업들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건드릴 수 없어서 놔두고 있는데 아마도 비관세적인 압박에 나선다면 가장 먼저 이걸 좀 더 옥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제2의 화웨이 사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나? 우리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왜냐하면 경합하고 있는 품목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 회사들 뭐 요즘에 특히 디램이나 뭐 낸드 이쪽 레거시 쪽은 상당 부분 치고 올라왔다. 그리고 뭐 SMIC는 지금 파운드리 순위에서 보면 삼성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치고 올라올 때 이 미국의 어떤 제재라는 게 도대체 이게 약발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계속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약발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근데 그거가 정말 우리가 옥죄면 어디까지 옥죄 수 있는지 한번 보여줄게 라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땡큐죠. 레거시 쪽에서 이제 중국이 발을 빼면 뭐 그쪽에서 이제 매출 규모가 이쪽도 적지 않으니까 아직도. 네. 그쪽이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제가 너무 희망사항 얘기하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어차피 또 이제 이거는 사실 뭐 정답이 없고 네. 어차피 뭐 기자님께서도 현업에 또 둘러보시면서 이제 보고 듣고 느꼈던 바를 또 얘기해 주신 거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제 참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게 중국 입장에서 네. 이게 그때보다 확실히 이제 그것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선 트럼프 일기 때 어찌됐든 여러 규제들을 중국 입장에서 이제 받다 보니까 중국도 야 이래선 안 되겠다 하면서 더 힘을 좀 키워갔잖아요. 네. 내재화도 더 강화하고 네. 그래서 막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 자체적으로 뭔가를 더 하고 힘을 키워야겠다라는 입장을 또 줄곧 보여왔었으니까 네. 그러한 미국의 이제 혹시라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만한 규제가 닥쳤을 때 중국이 정말 큰 피해를 입을까? 그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2019년 첫 제재 이후로 6년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만약에 미국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맞다면 네.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재를 할 것처럼 하고 뭐 우회로를 좀 열어두고 하면 네. 이게 좀 내성만 키워주는 좀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할까요? 아무래도 언젠간 이게 이 우회로도 끊길 줄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이 옵션을 다 생각하고 있겠죠. 일단은 우회로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힘을 키우는 그런 노력도 계속 하게 만드는 그런 유인을 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우리가 중국을 진짜 쳐야 되겠다, 반도체를 정말 6개월 내 생산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좀 전문적이긴 한데 뭐 노광 장비 수출뿐만이 아니라 노광 장비에 들어가는 광원들이 있거든요. 레이저 장비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다 우회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잠궈버리면 아마 6개월 안에 생산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사람들이 이제 ASML 워낙 유명한 회사니까 네네. ASML이다 뭐 캐논이다 니콘이다 이런 회사들의 노광 장비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광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지. 근데 그뿐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레이저를 내주는 광원이 있어요. 이 노광 장비라는 게 결국 빛을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거를 딱 수출을 못하게 막아버리면 이 자동차로 치면 엔진 오일 수출을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엔진 오일 뭐 유효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된다 치면 그 이후로는 생각 못하는 거라서 뭐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만약에 이쪽을 잠궈버리면
꽤나 유효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제가 아는 게 이 정도고 더 많겠죠. 그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래도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공격할 만한 유효타성 무기들이 좀 많이 보인다. 네. 저 같은 사람이 이 정도 할 정도면 사실 전문가들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사실 다 불안 요소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미중 간의 분쟁이 좀 커질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거니까. 네. 근데 물론 한편 이제 그렇게 실제 이제 규제를 가했을 때 한국의 반사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요인도 있겠지만 워낙 또 시장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은 무용지물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뭐 중국에서는 희토류 자석 수출 안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비관세적인 이제 대응을 또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겠죠. 네.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뭔가 이제 IT 쪽을 그래도 투자자가 좀 볼 거라면은 좀 어떠한 입장으로 보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제들, 그러니까 트럼프가 결국에는 이 시장이 완전히 훼손될 때까지 밀어붙이지는 않을 거다.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비관세적인 압박을 할 거다. 이런 전제들이 만약에 맞다는 가정 하에서는 또 여전히 뭐 AI 이쪽이겠죠. 네, 이쪽에 뭐 지금 반도체 산업이 지금 와서 뭐 모바일 칩에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레거시 램에서 혁신이 일어나거나 이럴 가능성은 사실 현저하게 낮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AI용 반도체 그리고 국내 뭐 메모리로 보자면 뭐 HBM 그리고 그것들을 담아줄 수 있는 유리기판 뭐 이런 쪽으로 점점점 늘려가시는 게 뭐 투자 관점에서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거시 쪽은 아직 회복되려면 멀었나요? 레거시 쪽은 아직은 좀 멀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워낙 사이클을 타는 거라서 네,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좀 많이 덜 봐서 예, 모르겠네요. 네. AI라는 아이디어는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기회가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잠깐 유리기판도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뭐 투자 관점에서 그렇게 깊게 보지는 않지만 다른 피처들이 붙어주면 그쪽에서 더 많은 이제 붐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출하됐던 GPU들이 어디에 결국 쓰였느냐를 쭉 보고 있으면 40% 정도가 추론에 쓰이고 60%는 여전히 학습에 쓰이더란 말이죠. 네, 요 차이점은 우리 뭐 구독자분들도 다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학습은 이제 모델을 똑똑하게 만드는 거고 추론은 그걸 통해서 챗 GPT 같은 걸 돌릴 때 이제 필요하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아직 요 추론 시장이라는 게 아직은 초기 단계라는 거죠. 예, 지금 이 AI 시장이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와중에서도 아직은 추론은 마이너하기 때문에 이게 도미넌트하게 이제 커지는 그런 시장이 올 거고 그럼 또 그것들을 또 디바이스 상에서 구현할 수 있게 온 디바이스 AI나 뭐 이런 것들이 또 붙어줄 거고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는 추가로 나올 얘기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또 유리기판도 그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또 요소 중에 하나고요.